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500이라도 먹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입장이 되보면 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있었을 때, 만약에 조사관이, 현장 조사관이 나왔을 때, 법원에서 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증금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얼마로 얘기를 할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인데, 좀 더 적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2억은 좀 티가 나는데, 예를 들어, 2억 3천인데, 보증금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2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최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을 안 하면 모를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좀 자연스럽게 많이 얘기하면 얘기했지, 적게 얘기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이 2억인데, 제가 받을 돈이 1억인가요? 얘기할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심리가. 적게 얘기하면 왠지, 적게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 최강 조사된 금액, 지금 현재 매각물건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2억 5천만 원이라고 표시가 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금액이 높은 금액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2억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다면 실제로는 3억인데 2억 5천만 원입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거의.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진정한 세입자로 한다면, 금액은, 신뢰를 할 수 없지만, 이게, 큰 금액이지 않을까, 그런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보시면, 최소주의 설정일자 2014년 10월 2일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신고된 세입자 오씨는 전입신고일자가 2014년 1월 15일입니다. 보다시피 근저당보다 빠르죠. 빠르기니까 뭐예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됩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므로 낙찰자는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진정한 세입자라면 보증금 전액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여기는 현황조사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표시 안 되고 밑에 이렇게 2억 5천만 원 가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보다시피 계약자 오씨의 처가 얘기를 한 것이므로 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얼마가 될지 알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진정 세입자가 맞다면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겠죠. 근데 이 물건을 봐보시면 3억의 감정이 시작을 해서요. 2억 4,480까지 떨어졌고 1억 9,584만까지 떨어졌고 1억 5,652만원까지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1억 2,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보다시피 벌써 3억에서 1억 2,5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3명이나 입찰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면 만약에 이 물건은 그냥 무조건 진정한 세입자로 봐야 됩니다. 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경매 입찰한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까요? 진정한 세입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겁니다. 진정한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이 많이 됐다는 거는 진정한 세입자로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인수 보증금이 얼마냐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명이나 입찰했습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입니다. 도대체 이 3명은 뭘까요? 1명은 실수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2명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2명은 정말 로또나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1250만 원을 날릴 기회를 이 낙찰자 첫 번째 1등한 사람, 이 진씨 이 사람 때문에 나머지 2명은 1250만 원을 안 날렸으니까요. 안 그랬으면 날렸을 테니까요. 이 진씨는 1등을 함으로 인해서 보증금 1253만 3,800원을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납을 해야죠. 진정한 세입자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실거래를 봐봅니다. 실거래를 봤더니 현재 세입자가 2014년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은 언제 있을까요? 2014년 1월부터
전에 했을 겁니다. 전에. 그래서 실거래를 조회해봤더니 2014년 2월에 2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5층입니다. 지금 이 물건이 5층이거든요. 2014년 1월에 전입을 했는데 2월에 실거래 신고가 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겠죠. 좀 가능성은 거의 없죠. 보통 계약을 할 때 바로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 또는 전입을 하면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대부분 계약을 할 때입니다. 계약을 할 때 실거래 신고를 한다는 뜻은 2014년 1월에 전입을 했으므로 1월달에 전입을 했으므로 1월달에 전입입니다. 1월달에 전입을 했으면 언제 계약을 했겠어요? 1월달에 계약을 했거나 그 전년도 2013년도 12월이나 11월을 전부 확인해 봐야겠죠. 전부 확인해 봐서 이때 5층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2014년 1월 15일이므로 이전에를 확인해보면 일단은 먼저 2014년 1월에는 없습니다. 7층이니까 아니죠. 5층이니까. 그럼 당연히 뭘 봐야 돼요? 2013년 12월을 봐야죠. 여기 있습니다. 2억 4,500만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입자의 처가 2.5억가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수하는 사항은 2.45억이 되는 거죠. 물론 이 5층이 현재 물건 5층이 아닐 가능성, 아주 희박하게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거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물건을 보고 2억 5천만 원 인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알고 보면 2.45억이 인수돼서 500만 원이 더 저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낙찰받고 가서, 자, 보증금이 인수사항이니까 낙찰받고 가면, 세입자가 계약기간대로 그대로 살 것이고, 2014년이니까 2016년 자동 연장됐고, 2018년까지 자동 연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보증금 그대로 살 것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금액만 듣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포인트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한 또는 2.45억이라고 얘기하는 계약서를 직접 보고 계약서만을 보고 계약서만 보고 금액을 내주지 말고요. 그 전에 2.45억 계약금이 다 정확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는 뭐 다른 작성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 뭐 중간에 보증금을 좀 돌려받았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라면 이 서류가 위조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계약서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냈으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돈을 받든 어디서 냈든 그러면 그런 뭐 입출금 은행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금액도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2.45억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꼭 생각을 해보고 은행거래 내역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하는 센스 정도 발휘해서 꼭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대항력 있는 세입자 물건 인수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유찰된 물건은 진정한 세입자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경매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큰 금액의 물건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대박의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안 걸립니다. 로또가 안 걸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정말 운이 너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또 사입니다. 로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